여러분, 일본은 남녀가 홀딱 벗고 같이 목욕하는 혼탕이 유명하죠. 누군가는 일본 문화라고 하지만 미국의 페리 제독은 대놓고 이런 일본을 야만적 민족이자 인류의 수치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인들에게 혼탕이란 건 변태 같은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과 사실 아주 눈물 나는 이유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소문 제대로 한번 지지고 볶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혼탕의 전성기 일본의 에도 시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도착한 이곳은 일본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황금기, 바로 에도 시대입니다. 사무라이와 닌자, 그리고 화려한 기모노와 예술이 꽃피었던 시기죠. 경제는 폭발했고 서민들도 문화를 즐길 만큼 먹고 살만해진 그야말로 일본의 리즈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에도는 먹고 살만하니 인구도 늘어나서 인구 100만의 대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동시에 거대한 화약고나 다름없었죠. 집들이 전부 나무와 종이로 만들어진 탓에 누가 생선 굽다가 불이라도 내면 도시 절반이 날아갔거든요. 실제로 에도의 꽃은 화재라는 비극적인 속담이 있을 정도로 에도 시대에는 화재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에도 정부는 극단적인 대책을 내놓습니다. 개인 집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지 마라. 밥 지을 때 빼고는 불 사용을 금지한다 라고 했으니 집에서 따뜻한 물을 데워 몸을 씻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법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네, 무조건 동네 대중목욕탕인 센토로 가야만 했습니다. 전 국민이 강제로 밖에서 씻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에도 시대, 일본은 나무가 정말 귀했습니다. 땡깡 가격이 요즘 유가만큼이나 출렁했죠. 목욕탕 주인 입장에선 남탕과 여탕에 따로 물을 데우려면 장작 비용이 2배로 들고 아궁이도 2개, 관리인도 2배로 필요했습니다. 거기다 에도 시대의 땅값은 또 얼마나 비쌌게요? 좁은 터에 남녀탕을 2개로 분리하려면 탕 크기가 반토막이 나야 했습니다. 결국 주인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장작 아끼고 땅도 넓게 쓰게 그냥 큰 탕 하나에 남자 여자 다 같이 들어와! 이게 바로 일본 혼탕이 상식이 된 결정적인 경제적 배경입니다. 짐승 같은 민족, 야만인들이라서가 아니라 화재를 막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해 못하는 일본의 이 혼탕에는 특유의 묘한 철학도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계급 사회였죠. 하지만 목욕탕에 들어오는 순간 어마무시한 칼을 드는 사무라이도 칼을 밖에 두고 오고 돈 많은 상인들도 주머니를 다 비우고 옵니다. 알몸으로 만나는 순간만큼은 인간 대 인간으로 순수한 평등이 실현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절 일본인들에게는 남녀의 몸이 먼저 부각되기보다는 계급장 다 떼고 인간으로 만나는 허물없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녀가 다 벗고 있는데 안 부끄러웠을까? 여기엔 섬나라 민족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사면이 바다로 막힌 좁은 땅에서 지진과 전쟁 같은 재난을 끊임없이 겪어야 했던 그들에게 우리라는 공동체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허물없이 믿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환경. 부끄러움이라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의 안녕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또한 목욕탕은 단순히 때를 미는 곳이 아니라 온 마을의 정보가 모이는 동네 미용실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남녀가 섞여 앉아 정치를 논하고 연애 상담을 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했죠. 그런데 당시 막부정부가 자꾸 풍기문란을 이유로 남녀 사이에 칸막이를 쳐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결사 반대했어요. 왜냐고요? 그들에게 칸막이는 단순한 나무 판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소통의 절단을 의미했거든요. 아니, 왜 대화를 하자는데 칸막이를 치자는 거야? 그럼 앞으로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야, 뭐야? 심지어 당시엔 유나라고 해서 머리를 감겨주거나 몸을 닦아주는 여성 직원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목욕탕의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까지 하면서 혼탕은 에도 사람들에게 가면 즐거운 곳,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 창구, 다녀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가장 뜨거운 사그잠으로 완벽히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에도 사람들이 평화롭게 섞여서 소통하며 몸을 씻고 있던 1853년. 거대한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바로 일본의 문을 강제로 연 미국의 페리 제독이죠. 그는 일본의 화려한 예술과 예절을 보고 감탄하다가 동네 목욕탕을 들여다본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남녀가 뒤섞여 알몸으로 목욕하는 이 광경은 인류의 수치이자 야만인의 풍습이다 라고 적으며 극도의 비난을 해대죠. 서양인의 기독교적 도덕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변태적인 풍경이었던 것입니다. 영향력이 큰 페리 제독의 이 기록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일본은 순식간에 미개한 야만국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서양인이 비난만 한 건 아닙니다.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더 있죠. 러일 전쟁 당시 일본에 잡혀온 러시아 포로들에게 몸을 씻으라며 혼탕으로 데려갔더니 아니 아무리 우리가 포로라고 하지만 우리 보고 여탕에 들어가라고? 차라리 총을 쏴 라며 굴욕적이라더니 며칠 뒤 뜨끈한 온천물에 몸을 녹이며 일본인들과 섞여 수다를 떨자 러시아로 돌아가기 싫어. 여기서 평생 목욕하며 살 거야
라고 때를 썼다는 우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야만민족이라고 손가락질하던 문명의 인간들이 뜨끈한 온천물 앞에 녹아내린 겁니다. 세계적인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도 일본 온천에 찾았습니다. 그는 페리 제독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렸죠. 원더풀, 원더풀! 여기는 가식과 위선이 없는 아름다운 소통 공간이다. 옷이라는 계급장과 성별이라는 벽을 허물고 마주 앉은 모습에서 그는 이곳이야말로 지상 최고의 낙원이라고 평가한 것이죠. 누군가에겐 짐승 같은 야만이었지만 누군가에겐 가장 인간적인 휴식처였던 셈이죠. 누가 옳으냐고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뜨끈뜨끈한 평화도 여기까지였습니다. 리본을 점령하러 온 미군들의 눈에는 이 광경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범죄나 다름없었거든요. 오마이갓! 우리가 민주주의와 근대 도덕을 가르치러 왔는데 이 나라는 배낮에 남녀가 같이 씻는다고? 이건 용납할 수 없는 풍기문란이다. 특히 당시 혈기왕성한 미군 병사들이 호기심에 이 혼탕에 무작정 끼어들면서 마을마다 큰 소동이 벌어졌고 결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미군 사령부는 공식 선포를 합니다. 미군 장병 혼탕 출입 금지. 미국인의 품위를 지키고 서양의 도덕을 따라. 그럼 이런 혼탕, 그렇다고 바로 샥 하고 사라졌을까요? 여기서 일본에만 존재하는 기괴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저도 경험한 일본 목욕탕에서 직접 겪은 공포의 반다이 시스템인데요. 몇 년 전 일본의 대중목욕탕에서 한참 기분 좋게 씻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웬 건장한 아줌마가 남탕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더 황당한 건 아무도 그 아주머니를 보지도 않았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평소대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이 목욕탕의 관리 직원이었습니다. 일본 목욕탕 입구에는 반다이라고 불리는 아주 높은 의자가 있는데 관리인이 거기 앉아서 남탕과 여탕 양쪽을 한눈에 내려다봅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훔치진 않는지 누가 쓰러지진 않는지 감시하는 일종의 인간 CCTV인 셈이죠. 일본인들에겐 철저한 관리이자 익숙한 풍경이지만 만약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비명을 안 지를 자신 있으신가요? 그런데 일본 목욕탕 하면 또 하나 조심해야 하는 금기가 있죠. 바로 문신 금지입니다. 과거의 목욕탕은 우리나라의 조폭에 해당하는 야쿠자들의 전용 사우나나 다름없었거든요. 좁은 탕 안에 문신 가득한 형님들이 우르르 들어오면 일반 손님들은 무서워서 발도 못 담갔습니다. 목욕탕 주인들 입장에선 장사가 안 되니 미친 노릇이었죠. 결국 이 무서운 형님들을 합법적으로 쫓아내기 위해 만든 규칙이 바로 문신 있으면 무조건 아웃이었습니다. 조폭을 막으려다 보니 이제는 귀여운 나비 문신을 한 관광객들까지 쫓겨나는 우픈 상황이 된 거죠. 최근엔 관광객 유입 때문에 스티커로 가리면 입장 가능 같은 타협안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작고 귀여운 문신이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하고 입장하세요. 하지만 수백 년을 버텨온 이 독특한 목욕 문화도 이제는 멸종위기입니다. 물속에 눈만 내놓고 잠수해서 여성들을 악어같이 몰래 훔쳐보는 이른바 와니족, 즉 악어족 변태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여기에 젊은 세대의 프라이버시 중시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혼탕은 시골 깊숙한 산골의 노천탕이나 일부 고급 여관의 가족탕 형태로만 겨우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결국 에도 시대의 화려한 경제적 지혜로 시작해 페리 제독의 비난과 미군의 금지령까지 견뎠던 일본의 혼탕은 이제 역사 속으로 조용히 퇴장하고 있습니다. 알몸은 보여줘도 에티켓은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씁쓸한 교훈을 남긴 채 말이죠. 오늘 지져본 일본 목욕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